사랑을 잊은 나에게 찾아온 두 번째 봄. 봄비가 창문을 두드렸다. 아직 마르지 않은 흙 냄새가 거실 안으로 천천히 스며들었다. 한때는 누군가와 함께 듣던 소리였지만 이젠 그냥 배경처럼 흘러갈 뿐이었다. 이혼한 지 8년째. 시간은 참 잔인하게 사람의 감정을 닳게 만든다. 처음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나는 울지 않았다. 이미 눈물은 지난 몇 년간 다 흘려버렸기 때문이다. 결혼 생활 15년. 그중 마지막 5년은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이었다. 아침 인사도 저녁 대화도 사라진 지 오래였다. 이혼은 끝이 아니라 이미 끝난 것을 확인하는 절차에 불과했다. 그렇게 나는 혼자가 되었다. 처음엔 자유로웠다. 아무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삶. 하지만 자유는 곧 외로움의 다른 이름이었다. 친구들은 재혼을 권했다. 아직 젊다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지만 나는 그럴 생각이 없었다. 아니, 그럴 용기가 없었다. 다시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모험인지 알았기 때문이다. 이제는 설레는 일도, 누군가의 눈빛에 흔들리는 일도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그날 나는 시장 골목 끝에서 낯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혹시 윤서 씨? 고개를 들자 오래된 기억 속 그 남자가 서 있었다. 회색 머리카락 사이로 세월이 묻었지만 웃을 때 생기는 눈가의 주름은 여전히 그대로였다. 준혁이었다. 그는 내 첫사랑이었다. 대학 시절 도서관에서 처음 만났다. 그는 늘 창가 자리에 앉아 시를 쓰곤 했다. 나는 그의 옆자리에 앉아 그가 쓰는 글을 몰래 훔쳐보곤 했다. 어느 날 그가 말을 걸었다. 제 시 재미있나요? 그날부터 우리는 가까워졌다. 매일 도서관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캠퍼스를 걸었다. 졸업 후에도 우리는 계속 만났다. 그리고 약혼했다. 결혼식 날짜까지 정했다. 청첩장도 인쇄했다. 그런데 결혼식 한 달 전 그는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다. 그냥 사라졌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었다. 친구들은 그를 욕했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그저 궁금했다. 왜? 무엇이 두려웠던 걸까? 세월이 흐르고 나는 다른 사람을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늘 그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가 내 앞에 서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내 목소리가 조금 떨렸다. 그는 잠시 나를 바라보다 조심스럽게 말했다. 커피? 한 잔 괜찮을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거절하고 싶지 않았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던 오후, 우리는 시장 근처의 작은 카페에 마주 앉았다. 그의 손엔 여전히 펜 자국이 남아 있었다. 아직 글 써요? 내가 물었다. 버릇처럼요. 여전히 잘 안 팔리는 시인입니다. 그가 쓸쓸하게 웃었다. 가끔 문예지에 실리긴 하는데 그걸로 먹고 살 순 없어서요. 낮엔 서점에서 일하고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늘 그랬다. 돈보다 꿈을 선택하는 사람. 윤서 씨는 잘 지내셨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뭐 그럭저럭요. 이혼했어요. 8년 전에.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례한 질문을 한 것 같네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젠 다 지난 일이에요. 우리는 지난 세월의 빈틈을 하나씩 메워갔다. 그도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고 했다. 3년 전에 아이는 없었어요. 그게 그나마 다행이었죠. 그가 말했다. 저도요. 나는 대답했다.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의 상처가 느껴졌다. 그는 말끝마다 미안하다고 했다.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어요. 결혼이 뭔지 책임이 뭔지 몰랐어요. 그땐 나도요. 내가 대답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준비가 안 됐었어요. 그냥
사랑하면 다 될 줄 알았죠. 그가 커피잔을 들었다 내려놓았다. 떠난 후에 후회했어요. 매일같이.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왜요? 윤서 씨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없었어요. 시인의 아내는 힘들잖아요. 돈도 없고 미래도 불확실하고. 나는 그의 말을 듣고 있었다. 그래서 도망쳤어요. 비겁하게. 용기 있는 척 떠났지만 사실은 그냥 도망친 거예요. 하지만 웃음 뒤에 내 안에 오랜 세월 눌러왔던 감정이 천천히 풀려나고 있었다. 커피 향이 짙어질수록 공기엔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그의 눈빛이 내 손끝에 머물 때마다 나는 오래전 봄날의 기억을 떠올렸다. 벚꽃길에서 내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온기. 캠퍼스 벤치에 앉아 같이 시를 읽던 오후.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를 나눠 쓰며 걷던 그 순간들. 윤서 씨, 그때 왜 나를 그렇게 미워했어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침묵했다.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지우고 싶었어요. 지웠나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나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지우려고 했어요. 정말 많이. 다른 사람을 만났고 결혼하고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로워하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을 지우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안 지워지더라고요. 마음 한구석에 늘 남아 있었어요. 그는 부드럽게 웃으며 내 눈을 바라봤다. 순간 내 심장이 낯설게 뛰었다. 창밖엔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었다. 이 비가 그치면 같이 걸을래요? 그의 제안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시간쯤 지나 비가 조금 잦아들었다. 우리는 카페를 나와 공원 쪽으로 걸었다. 우산 하나를 나눠 썼다. 어깨가 닿을 때마다 나는 오래된 감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이상하죠.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내가 중얼거리자 그가 나직하게 대답했다. 시간이 지나도 어떤 사람은 마음속에 남더라고요. 빗길을 걸으며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꼈다. 나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았을 때 그가 조용히 물었다. 그때 왜 떠났냐고 묻지 않으시네요. 이젠 중요하지 않아요. 그때 우리는 준비가 안 됐던 거죠. 내가 담담하게 말했다. 지금은요? 나는 그의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대신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다. 지금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는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오래전과 똑같이 따뜻했다. 윤서 씨, 제가 너무 늦었을까요? 그가 물었다. 뭐가요? 다시 시작하기엔 나는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눈과 회색빛 머리카락 그리고 여전히 따뜻한 눈빛. 모르겠어요. 하지만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가 미소 지었다. 청년의 미소가 아니라 세월을 견딘 어른의 미소였다. 며칠 후 나는 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요즘 누가 손편지를 쓰나 싶었지만 그는 여전히 시인이었다. 편지 봉투를 열자 한 장의 시가 들어 있었다. 당신의 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다만 겨울이 조금 길었을 뿐. 이제 다시 꽃을 피울 시간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말이 내 안에 오래 머물렀다. 나는 거울을 봤다. 언제부턴가 화장도 잘 안 하게 됐다. 누굴 위해 꾸밀 필요가 없었으니까.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오랜만에 립스틱을 꺼냈다. 옷장에서 한동안 입지 않았던 봄 원피스를 꺼냈다. 창문을 열자 바람이 커튼을 스쳤다. 봄 냄새가 났다. 그때 문자가 왔다. 오늘도 비가 오네요. 커피 한 잔 할래요? 나는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살짝 웃었다. 그리고 오랜만에 내 가슴이 두근거렸다. 나는 깨달았다. 이 두근거림은 설렘이 아니라 새로운 용기라는 것을. 거울을 한 번 더 보고 나는 집을 나섰다. 카페 문을 열자 향긋한 커피 향과 함께 그가 서 있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다. 노란 프리지아였다. 꽃말이 뭔지 아세요? 그가 물었다. 모르는데요. 순수한 마음이래요. 그리고 희망. 그의 눈빛엔 여전히 따뜻한 봄빛이 머물러 있었다. 다시 만나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봄이니까요. 내가 속삭이듯 대답했다. 우리는 카페에 앉아 오래 이야기를 나눴다. 이번엔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대해. 그는 내년에 시집을 낼 예정이라고 했다. 작은 출판사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는 첫 시집이라고.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축하해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표제시 제목이 뭔지 알아요? 뭔데요? 두 번째 봄. 나는 그를 바라봤다. 윤서 씨 때문에 쓴 시예요. 아니, 우리 때문에. 그가 수첩을 꺼내 한 편의 시를 읽어주었다. 첫 번째 봄은 몰랐다. 사랑이 용기라는 것을. 두 번째 봄에서야 깨달았다.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과거를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선택하는 것임을. 나는 눈물이 핑 돌았다. 좋은 시네요. 윤서 씨가 좋아해줘서 다행이에요. 나는 생각했다.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고. 다만 용기를 묻을 뿐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봄을 만났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함께 걸으며 나는 깨달았다. 인생의 두 번째 봄은 첫 번째보다 더 소중하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봄은 선택이 아니라 용기로 얻어낸 것이기 때문이다. 그의 손을 잡고 걸으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아직 늦지 않았구나. 봄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그는 내 머리를 쓸어주며 웃었다. 이번엔 도망가지 않을게요. 저도요. 내가 대답했다. 우리의 두 번째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천천히 하지만 따뜻하게. 나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번엔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알았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은 처음 만난 사랑이 아니라 다시 만난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세월의 무게를 견디고 상처를 치유하고 그래도 다시 손을 내밀 수 있는 용기.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벚꽃길을 걸었다.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다. 마치 축복처럼.